네. 어. 우리 수업은 어 반갑습니다. 우리 수업은 이제 아무 때나 시작해서 들어오셔도 되게끔 음 그래서 항상 앞에 거 복습하면서 이제 들어갈 거고 계속 기초를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반은 읽기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 수업 들으셔도 월, 수, 금 수업을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영어는 이게 언어다 보니까 날마다 터치해 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 우리 뇌를 자극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제 요 아웃라인 잡는 시간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요런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고, 실시간 걱정입니다. 수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을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하고 막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이 뇌를 계속 자극시키거든요.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머리에 한국말이 딱 생각나면 그걸 바로 트랜슬레이트 이거 번역을 영어로 빡 호환하는 작업을 일부러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7 세나 뭐 영유아들은 그런 디코딩 작업 자체가 일부러 할 필요 없이 자동 빵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어머, 뇌를 시스테마이즈 해 놨어요. 근데 인제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디코딩 작업을. 음. 그래서 근데 그것도 방과 방 뉴런이 있는데 뇌에 그죠. 방과 방이 있고 그 방과 방을 연결해 주는 시놉시스 신경선이 있어요. 근데 고거를 방과 방끼리 호환하는 작업을 빨리빨리 해 주면 그게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고 작업이 빨리 되는 거예요, 호환이. 우리는 이 방에서 저 방 가는 게 느리다. 이거는 훈련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머리 좋은 사람 되고 안 좋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써야 되는 거지 머리를. 그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고거를 하시려면 인제 실시간 수업이 제일 역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고 만약에 상황이 뭐 바쁘셔 가지고 음 불가능하다 그러면 고때는 뭐 한 번씩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혼자 최대한 많이 자극 주면서 또 이렇게 따라오셔도 되게끔 고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는 수업은 왕기초이지만 기초가 아니에요 사실. 영어는 기초가 전부거든요. 어. 그러니까 7 세 뭐 5 세 3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시스테마이즈 되는 거는 초급 단계에서 다 돼 버리거든요. 그다음에 확장이지.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나. 근데 그 말을 딱 적어 보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거기서 거기에요 생활에는. 그러니까 거기서 영어도 똑같아요. 그니까 일어도 똑같고 프랑스어도 똑같고 히브리어도 똑같고 똑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필요한 말 내가 사용해야 될 말들부터 인제 익혀 놓고 거기서부터 확장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음. 그리고 내가 모르는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이야기해 주겠냐?" 어. "나 이해 못했다. 알려주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라. 그러면 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잡아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언어는 깨놓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언어는. 왜냐하면 문화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는 건데 평생 가야 되는 거지만 제가 인제 이야기하는 마스터는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그 근거를 좀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제 말은 힘이 없잖아요. 이제 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저는 이야기하지만 이런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거가 있어야지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 고 이야기를 잠시 할 거고 인제 오늘 부분은 인제 뭐 세로 반이 또 인제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될 때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걸 영상을 드릴 거거든요. 영상을 드려서 자체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 수업 들어오시라고 할 겁니다. 오늘부터 하는 몇 타임은. 그러면 그 화면이 다 칠판은 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네. 이 수업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그 캐서린 스노라는 분이 있어요. 뭐 찾아보시면 됩니다. 캐서린 스노가 어떤 분이신지.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의 그 박사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한 30년 전에 만났고요. 근데 30년 전에 강의를 들은 거죠. 직접 아이 투 아이 만난 게 아니라 강의 들었고 그 3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한 10년, 15년 전에 뉴질랜드에 가서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진짜 그 연구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1800년대에서 뭐 1900년대 있잖아요. 뭐 세계 1차 대전 있기 이전부터 그때는 학교가 없었어요. 2차 대전이 있고 난 후로 학교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아는 공교육이. 근데 그전에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서방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뭐야 튜터링 학교에 이제 집에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가르치면서 유명한 이제 진짜 알려진 선생님들이 있으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연구 자체가 있긴 있었지만 언어학자가 따로 있고 뭐 그랬던 게 아니라 거의 심리학자, 박사들, 그러니까 의학 뭐 이런 쪽 분들이 뇌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학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뭐 언어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이랬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위인들 보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요분들이 아주 많은 가설을 내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당연히 연구를 했죠. 뭐 촘스키나 그 이전에 그 많은 의인들 중에서도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이 언어를 접근을 어떻게 하냐 모국어를 어떻게 어, 습득하나 그 과정들을 막 연구를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 1차 대전이 있고 이러면서 뭐에 대한 고민이 생겼냐면 제2외국어 제2외국어에 대한 그 습득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된 거 관심이 생긴 거죠. 세계는 넓구나. 글로벌라이즈 돼 있구나. 우리가 이제 세계를 점령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2외국어에 대한 그 어떻게 하면 빨리 가르치고 빨리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2외국어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국어가 먼저네. 그리고 모국어를 연구한 거죠. 근데 모국어는 어떻게 우리가 습득하나요? 모국어를? 모국어는 그죠. 일단 아빠가 이제 말을 많이 들려주는 거지. 엄마, 엄마 이렇게 하면서. 그죠?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서 수천 번을 듣는다고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서 발화가 되는 거죠, 입이. 엄마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듣고 말하고 그죠? 읽고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것만 전부냐 그러지 않고 부가 어휘, 어휘가 또 중요합니다. 단어가. 그다음에 그래머, 그 스트럭처. 그러니까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영어에도 공식이 있죠. 문법.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음도 있죠. 그렇죠. 억양도 있죠. 그다음에 제스처도 있고 언어 이제 그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따지면
근데 요렇게 영역이 있는데 모국어는 듣기부터 하고 들으면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들으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읽기 쓰기는 나중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2 외국어를 습득할 때도 2차 대전이 있은 이후에도 우리가 제가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 20 대까지만 해도 모국어로서 접근했어요. 그때까지 말입니다. 2000 년대 예 와도 "들어라. 그러면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책도 있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듣기만 들어라." 하는 책도 있었어요, 그때 그 항상 당시에. 듣기만 했어.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들으면 말이 되던가요? 영어가? 그러니까 난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될 때까지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제가 해 보니까 저는 해 봤거든요. 근데 아는 만큼 들립니다, 제2 외국어는. 예. 그잖아요. 제가 공부하고 단어 외우는 단어만 들리지 제가 생전 모르고 한 단어 문장 천하의 만날 들어봐. 들리나? 해독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냥 10분 이상 넘어가면 잡소리로 들립니다. 그냥 잡음이죠, 잡음. 그래서 영유아인 아이 경우에도 10분 이상 그 모르는 의미를 들려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차라리 화면, 스토리랑 같이 문자랑 같이 가야 돼요, 소리랑. 그래서 깐난쟁이들 인제 우리가 애를 키우게 되면 바이링구얼 하기 위해서 인제 언어를 2개 다 학습하기 위해서 '뭘 이 아이를 교육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문자, 그림 같이 있는 걸로 같이 들려주면서 같이 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제 디코딩 작업하면서 사고하면서 추측하면서 그거를 인제 땡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습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인식하는 연령대다 그러면 반드시 문자와 그림과 의미 있는 그 소리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려주면 잡소리가 됩니다. 음. 그래서 요렇게 언어학자들이 모국어로서 인제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1900 년대 2차 대전 1940 뭐 요 연도에 그 1900 년대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요 전에 미국이 이제 미국권 영어권 나라들이 세계를 점령하면서 영어를 빨리 급속도로 인제 보편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어. 왜냐면 자기들이 다국어를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국어가 있어야 되니까 '영어를 세계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언어학자들에게 많은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나온 결과가 모국어로서 어 제2 외국어를 습득하되 모국어로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해 봤더니 언어를 배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그 뇌 상태가 나이가 들면 늙더라. 머리가 회전 속도가 느려지더라. 그러니까 외국어도 무조건 어릴 때 시작해야 되고 어 성인이 돼서 해 봤자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딱 다다라요, 언어학자들이. 왜냐하면 요 모국어로서 접근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예 연구 자체를 이제 끝냅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나이가 들면 제2 외국어 배우는 거는 불가능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아. 그러고 딱 끝내요. 근데 이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인제 그 베트남이나 홍콩이나 그쪽 중국이나 다른 많은 나라에 인제 파견되면서 그 현지인들이랑 생활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대상으로 아주 똑똑한 군인들을 어 삭 착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제2 외국어를. 그 나라 그러니까 언어를 네이티브어를 이제 훈련시키는데 군대가 어떤 곳이에요? 군대는? 군대는 안 되면 음. 되게 하라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이론 모르겠고 "그냥 되게 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똑똑한 애들 딱 착출해 가지고 시킵니다. 원어민 둘이 들어가고 한 명당 원어민 둘이 들어가서 무조건 대기하라.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무조건 대기하라.
그 6개월 정도 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 안 됐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죠. 그렇죠?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 만큼 큰 20대, 30대 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냥 시켰어요. 했어요. 어떻게든. 근데 그 방법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돼버린 거지. 언어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돼버린 거지. 근데 그걸 미국에서 나사는 아니고 비밀 문서로 기밀 문서로 덮어버려요. 세상에 알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 영어 산업이 어마무시한데, 그쵸?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는데 이걸 열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덮어버렸죠. 그래서 열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기밀. 근데 저는 어떻게 이걸 알게 되냐? 제가 계속 방법을 찾고 근거를 찾고 막 저는 그거가 중요하거든요. 근거 자료가. 그래서 그 찾다 보니 하나님이 이걸 막 저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고 그 캐서린 스노우라는 분은 이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강의 중에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요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 내용 그 잠시 캐서린 스노우로 넘어가면 캐서린 스노우 분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말로 그냥 된다 하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캐서린 스노우라는 분이 이분은 뉴질랜드에 갔잖아요. 왜 뉴질랜드를 선택했냐? 뉴질랜드에는 이주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양인 이주민들이 많고 끊임없이 이주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언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 8단계로 잘랐거든요. 영유아, 그다음에 뭐 0세부터 뭐 2세, 아니 언어를 배울 수 없는 3세부터 뭐 4세, 5세, 그다음에 6세, 7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른 거예요. 연령대를. 그리고 초등 학생 연령대, 중고등 연령대, 그다음에 일반 성인 연령대. 성인도 이제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눈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연령대면 7세까지 했으면 이때는 13세, 뭐 이때는 18세, 19세 뭐 이렇게 이상 성인. 그 이후 19세 이상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영역을 교육했어요. 10년 동안 실험한 거예요. 그때 실험했는데 누가 어느 연령대가 가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부리로 따지면 가장 월등했던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학습 능력이 진짜 월등했어요. 그 연령대가 어디인 것 같으세요? 안 들으신 분들만 이야기해 보세요. 즉 어느 연령대가 학습을 시켰을 때, 요거 계획을 제 시켰을 요거를 때, 네네 10년 동안 성인, 가르쳤을 때 성인이 아니고, 성이니까 중고등. 지선님은 성인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지선님은 영유아. 보통 20년 전, 지금 10년 전, 지금도 물어도 그죠? 영유아 이렇게 하죠.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그래도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요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성인 이렇게 가시는 건데 보통 그 이야기 안 했으면 무조건 영유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근데 여기서 제일 특출했던 시기가 14세부터 18세, 19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뇌 상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발화 상태도 싹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더 네? 초등 그러니까 요렇게 갈고 싶어요. 네, 요렇게. 근데 결과는 여기였습니다. 예. 성인이었습니다. 배우는 의욕이 강하면, 어
근데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었고 영유아도 뭐 잘 빨리 빠른 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화.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고 이제 진짜 받아들이기까지를 과정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연구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영유아는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급속도로 받아들이죠. 근데 딱 거기까지라.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만큼 쉽게 까먹어요. 그리고 확장 능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확장 능력이. 얘네들을 가지고 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가 뭐 그쵸?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고 초등 그다음에 뇌 상태로 따지면 중고등 발음까지도 너무 이쁘게 구사한다는 거지. 그다음에 성인.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센세이셔너블했습니다. 제가 처음 하는 30년 전, 제 20대 초반에 이 강의 들었을 때 센세이셔너블했고 이때 전까지만 해도 파닉스 듣기 했어요. 듣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분이 나오면서부터 뭐였냐면 읽기를 해야 된다. 듣기 아니다. 읽기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읽기 뭐 하여튼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죠. 그때부터 이때부터 또 파닉스를 읽게 시켜야 되니까 미국에서는요. 그때 당시 20, 30년 전만 해도 부시 대통령 이전에는요. 문맹인이 50%를 넘어갔습니다. 문맹인이. 말은 하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50%가 뭐야. 60%도 넘었는데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파닉스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예. 집에서 그냥 하고 온 걸로 끝이고. 그러니까 그 읽을 수 없는 거야. 글을. 문맹인이. 그리고 당연히 읽을 수 없으니까 글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고 말만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뭐 중앙 집권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따라서 아이들 교육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말고 오바마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부시 대통령 때 부시 아빠하고 아들하고 요때 시즌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 근데 요 영역이 있잖아요. 언어의 영역이 여기서 인과 아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과 아웃. 리스닝은 인일까요? 아웃일까요? 듣기는 인풋 아웃풋. 듣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나오는 걸까요? 듣기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죠. 인이 인. 스피킹은 말하기는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그렇죠. 리딩. 여기서 리딩은 소리 내서 읽는 거 말하는 거 아니라 독서예요. 독서. 독서면 그건 생각 속으로. 그렇죠.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이죠. 인. 그렇죠. 라이팅 쓰기는 글을 쓰는 거예요. 쓰는 것도 생각을. 안으로. 그럼 아웃이죠. 그렇죠. 복화 어휘 외우는 거는 인이고. 그렇죠. 그래머도 문법도 인. 바깥에 있는 거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 영어 배우실 때 제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제가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뭐부터 하는 게 맞아요? 인이 먼저예요? 아웃이 먼저예요? 인이 먼저죠. 그렇죠? 인이. 그러니까 듣기 하고 읽기도 해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래머도 외워야 돼. 그렇죠? 해야지. 당연히 인이 먼저지. 인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이 될 게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피킹하고 이 라이딩은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영역이지 뭐 학습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말하기 하고 쓰기는. 그래서 인만 잘 돼 있으면 끄집어내는 거는 그냥 훈련 진짜 그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아까 군인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되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되겠는지 6개월 만에 밤에 뭐 10,000시간을 썼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10,000시간. 10,000시간이면 된다.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 방법이 중요하죠. 아무리 글자 뭐 따라 쓴다고 해서 말 시간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요걸로 했습니다. 야, 이게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해 줘요. 보세요. 스피킹하고 아웃이 이거 라이딩이 마지막이죠. 최종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따져보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봤을 때. 근데 라이딩이 끝일까요? 스피킹 언어의 끝이 뭘까요? 완성의 끝이 말하기죠. 말하기. 그렇죠? 나 있잖아. 읽기도 되고 쓰기도 돼. 영작도 된다니까. 근데 말이 안 돼. 이러잖아요.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말이 안 돼요. 듣고 읽고는 쓰는 것까지 다 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화까지. 이게 끝이에요. 스피킹이. 근데 진짜 끝은 스피킹이 아니고 진짜 끝은 복화 어휘입니다. 말하기. 예, 그치. 어휘. 단어. 끝도 없이 공부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렇죠? 끝이 없어요. 어휘는.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군인들은요. 어떻게 했냐? 말하기로 그냥 이 모든 걸 다 해버렸어요. 입으로. 그게 키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어쨌든 최대한 빨리 단기간에 완성하라 했는데 그 사람들 자꾸 단어 따로 익히고 문법 따로 익히고 리딩 따로 하고 이 순서대로 했으면 6개월 만에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불가능이죠. 불가능. 아예 똑같은 방법으로 도전했으면. 근데 완전히 되게 하라니까 5만 방법 다 이거 다 집어치고 그냥 말로 그냥 얘네 훈련시켜버리자. 하고 무식하게 들어간 게 그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근데 반드시 방법은 있고요. 그거는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다 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우리는 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 저를 믿지 말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주실 거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열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뭐 오늘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나이에, 반드시 하게 하실 겁니다. 이 그리고 나이에 그 하나님을 전도할 쓰셨다면. 때 네, 사용해 달라고 내 입을 사용해 달라고 당당하게 뭐 남 눈치 보고요. 그럴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그냥 당당하시고 하나님 위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달려볼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할 거니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다 보면 끝점이 오고요. 그리고 이 기초반이지만 절대 기초가 아니고요. 엄청 진짜 그 그쵸.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요게 안 돼서 뭐 10년 공부해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안 돼요. 10년, 20년 했는데도 그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연습, 연습이 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영어는 스포큰 잉글리시가 있고요. 리튼 잉글리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요. 스포큰 잉글리시, 리튼 잉글리시 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스포큰 잉글리시는 구어체예요. 구어체. 말하는 영어. 리튼 잉글리시는 문어체입니다. 그 글자죠. 우리는 보통 스포큰 잉글리시를 배우지 않고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법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웠죠. 이때까지. 그렇죠? 근데 스포큰 잉글리시랑 리튼 잉글리시랑 같이 가야 돼요. 말하는 영어. 근데 제가 말하는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그 스피킹 클래스는 우리 리튼 그러니까 어법에 딱 준한 complete sentence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으로 말하는 영어를 리튼 잉글리시라고 해요. 리튼. 근데 스포큰 잉글리시는 아닙니다. 그 구어체 그러니까 은어 지금 10대들이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이게 차이점을 확 다가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구어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문법을 완전히 다 파하고 생략 너무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말하기 때문에 구어체로 영어를 배운다. 미국에 살면서 그냥 영어 배운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글을 쓸 줄 몰라요. 이게 문어체로 문서화하는 작업, 레포트를 쓰지를 못해요. 이게 뭐 50% 이상이 문어체 그 문서 작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태어났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어릴 때부터 일기 쓰기를 하면서 계속 문법을 문어체를 계속 가르쳐요. 고칩니다. 계속 수정. 대학교 가서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 왜? 스포큰 잉글리시와 리튼 잉글리시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너무 나서. 그래서 이걸 따로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문서 작업이 안 되죠. 그래서 학식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딱 드러나요. 글을 쓰면. 글을 못 쓰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방인이 문법이 한마디를 해도 얘가 문법에 맞게 딱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무시하지 않아요. 아, 너 배운 애구나. 이런 거야. 근데 또 여기서 함정은요. 우리는 완벽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요. 의사소통만 되면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달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완성도는 하다 보면 완성되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성화되는 거지. 완성화될 때까지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우리가 이렇게 막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은연중에 인간이 누구나 다 그래요. 어법에 계속 매이려고 하거든요. 문법. 다 틀려나지는. 막 그런데 그거 놓으셔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단어로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사실 우리 뭐 영어 못해도 다 하잖아요. 메시지 다 전달하잖아요. 제스처.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하는 건데 어쩌든지 써먹자. 내 말을 써먹자 위주로 가셔야지 이게 열려요. 나 요거만 아니까 요거라도 써먹자 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막 아니니까 틀렸으니까 창피하니까 제가 다 우리 속으로 막 내가 틀렸다고 할 거야. 이런 거는 다 나쁜 사단이 주는 말 생각하시고 걷어내시고 그냥 도전하시고 그렇게 나가셔야 되고 일단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이제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자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는 그냥 선생님 말이 아니구나. 저 사람 말이 아니구나. 이런 근거가 있구나. 성인들도 한다 하면 할 수 있구나. 절대 한계점을 두지 마시고 그냥 맡겨버리세요. 맡기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자, 문장에 또는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글의 구성. 네. 구성. 오늘 그 컨디션 괜찮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 어떠세요? How are you? 이렇게 묻는다 치면 How are you? 이렇게 묻는다 치면 이걸 우리는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장을 이제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그렇죠? 누구나 다. 문장 구사하고 싶다.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바른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문장이 끝점인데 사실 요 문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소 단위가 있어요. 단위가 있습니다. 요 how are you 했을 때 최소 단위는 뭘까요? How are you? 최소 단위. How are you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단어라고 하죠. 단어. 제가 한참 질문하고
답을 얻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는 시간이 짧아서 또 마음이 급해요. 제가 빨리 잘하게 해드려야 돼서. 제가 답하고 단어예요. 단어. 그 단어는 뭐냐? 단어에 대한 정의. 단어는 문자와 소리가 만나서 뜻을 이루는 걸 우리 단어라고 합니다. 문자와 소리가 만나서 뜻을 이루는 거. 그쵸? 막 네이버 검색 뭐 하시면 뭐 엄청 길게 설명돼 있어요.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 그 다음에 뭐냐? 구애. 사실은 단어에 또 최소 단위가 있어요. 단어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할 건데 U라고 읽으면 만약에 북이 있다. 데스크가 있다. 그러면 부우크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합쳐서 북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음소라고 해요. 철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소리를 음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닉스라고 해요. 우리 막 어딜 가도 파닉스 하죠. 그쵸? 영어 첫 단계 파닉스입니다. 파닉스 반 들어가세요. 이렇게. 읽기가 안 된다? 그럼 파닉스. 음소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의 최소 단위는 음소, 파닉스. 이제 문장의 최소 단위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구는 phrase, phrases. A입니다. phrases. 구예요. 구는 뭐냐? 정의를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그쵸, 뜻. 좀 더 전문적으로 하면 하나의 품사, 뜻, 품사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뜻을 가짐, 나타냄 또는 가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t noon 이렇게 하잖아요. 단어는 2개잖아요. 뜻은 정오에 12시 정오에 in the box 하잖아요. 단어 3개잖아요. 이는 안에 그 상자. 이게 근데 이거 하나가 돼서 상자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입니다. 보세요. playing tennis. 됐다. 단어 2개죠. 이거는 테니스 치는 것이 됩니다. 테니스 치는 것. 테니스 하는 것.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역할, 하나의 품사, 하나의 덩어리 되는 걸로 구라고 해.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문장은 sentences라고 해. 문장. sentences. 이렇게 sentences 문장. 근데 문장은 우리가 막 그냥 아무 단어나 book, 뭐 beautiful, happy, great, 뭐 이런 단어 그냥 she 이거만 합쳐지면 그냥 문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단어만 있다고 문제도 없다고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문장이라면 이 문장에 충족시켜줘야 돼요. 문장의 형식에.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최소한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최소한 문장의 주인인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함. 그 말인즉슨 뭐냐면 모든 문장이 반드시 주어랑 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문장은 문장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얘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걸 저희가 나중에 다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주어는 뭐냐? 문장의 주인입니다. 그냥 문장의 주인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동사, 행위의 주체입니다.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위의 주체. 주체. 나는 너를 좋아해. 여기서 주어는 뭘까요? 주체. 나는 너를 좋아해 했을 때 주어가 뭘까요? 그냥 알. 나죠, 나. 그렇죠? 나. 나는 너를 좋아해 할 때 동사는 뭘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내가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주체예요. I는, 나는, 행위의 주체. 를 주어라고 그러고 동사는 주어에 제가 계속 오니까 주어의 상태나 그러니까 동작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동사가 하는 일이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게 동사가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I love you 했을 때 난 너를 좋아해. 근데 love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 어떤 상태인 거지. I think you're so beautiful. 난 네가 참 이쁘다고 생각해. 사고 자체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는 상태도 나타내고 동작도 나타내. 그 다음에 문단.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단. 문단은 paragraph. 문단이에요. 문단. 문단은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그 글을 읽으시면 우리 성경도 읽으시면 다 챕터가 나눠져 있죠. 이거 그 phrase 그 paragraph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글이 이게 문장이라고 쳤으면 이렇게 요런 모양이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글이. 그걸 우리는 문단이라고 해요.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죠. 사실. 근데 문장은 우리가 옳으냐 안 옳으냐 옳고 그름을 뭐 complete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를 따져요.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따져요. 옳으냐 그렇지 않냐를 따져요. 근데 문단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굿 좋은 문단이냐 아니면은 나쁜 문단이냐 배드 문단이냐를 따집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누구나 그냥 만들 수 있어요. 형식은. 형식은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모양으로 그냥 세팅만 하면 되니까 문장을. 그렇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지만 이 문단에 좋은 문단이냐 나쁜 문단이냐를 따져요.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그걸 따졌을 때 충족시키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딱 준해야 돼요. 여기에 준하면 얘는 좋은 문단이에요. 여기에 준하지 않으면 나쁜 문단이에요. 그래서 문단을 지워버리든지 없애버려야 돼요. 글을 쓰실 때. 그러면 좋은 문단은 뭘 기준으로 하냐? 이것도 반드시 하나의 소 주제가 있어야. 소 주제라 하면 토픽을 이야기하는 주제, 제목, theme, 타이틀, 뭐 토픽, 뭐 다양하게 있어요. 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많지만 요 토픽이라는 거는 소주제를 말할 때 토픽이라고 해요. 토픽, 소주제, 하나의 소주제. 반드시 하나의 소주제여야 됩니다. 요 한 패러그래프 안에 주제가 두 개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좋은 글이 아니에요. 두 문단으로 나눠야 돼. 그리고 뭐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글을 쓰실 때 그쪽 글을 쓰는 양식이 있죠. 딱 폼이 있어요. 요런 폼, 요런 스킬, 글에 대한
형식들은요 다 어디서 왔냐? 프랑스에서 다 왔습니다. 프랑스. 그러니까 언어학에서 최고 그레이드 높은 데가 어디냐? 프랑스.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프랑스 가서 학위 따오면 최고의 학위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다 프랑스에서 세운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전체 글이라고 보시면 하나의 주제 타이틀을 뭐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아니면 단기 선교 뭐 이렇게 뭐 그쵸 나의 블루프린트 인생 뭐 이게 주제를 두고 썼다. 그러면 그 주제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하면 아웃 필요 없는 거 꺼내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글의 구성이에요. 글의 구성이 이게 끝입니다. 사실 그쵸 단어에서 문단으로 가는 거죠. 끝이에요. 어떤 언어를 배우시더라도 글은 이렇게 구성되고 언어는. 근데 우리가 단어, 구, 문장, 문단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작 완성하고 싶은 거는 뭐죠? 완성하고 싶은 거 하루속히 나는 빨리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해야 되니까 문장 하고 싶죠 빨리. 그렇죠? 문장. 문장으로 갈 건데 최대한 단거리로 빨리 갈 건데 문장이 그쵸? 고점이죠. 문장이 되면 문단도 문단은 사고니까 그죠? 사실 끝은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을 내가 문장 구사하고 싶은 거 다 구사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문단은 이제 내 사고를 넣어서 이제 생각을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말을 하는 거. 말하는 건데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순서로 따지면 뭘 해야 될까요? 대화. 대화, 그렇죠. 대화가 아닌데 단어. 단어. 단어가 안 되면 구가 안 되고 문장으로 안 가지겠죠. 못 가겠죠. 그렇죠? 단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아웃라인 잡는 거를 잡고 이제 말하기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앞에 소리는 뭐 못 들으셨고 그거는 그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 요 조금 전에 한 요 내용들은 곰곰이 이제 생각하시고 뭐 이거 다 머리에 안 두셔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단어의 역할이 어떤 게 있나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